자, 1번 문제 보세요. 질문 하나 도는 거 봅시다. 1번의 박스 안에 보시면 융자 이자가 나와 있죠. 원리금을 줬는데 구태여 융자 이자라는 것을 또 제시한 이유는 딱 하나. 어디서 필요한 겁니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시한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원리금 상환의 9천.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이득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필요한 거지. 그죠? 원금만 필요하거나 이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별도로 이자를 또 제시해 놓은 이유는 구태여 9천을 원금 7천과 이자 2천으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업소득세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융자 이자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태. 여기서는 필요 없고 융자 이자를 제시한 이유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앞으로 안 나올 겁니다.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영업소득세.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해 봅시다. 순영업소득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자, 이 문제의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2억이죠. 그럼 거기서 출발해 봅시다. 2억에서. 대체 충당금은 없죠? 그럼 고려할 필요 없고요. 이자는 있었죠? 얼마라고요? 그러면 2억에서 2천은 차감하고요. 감가상각비 있습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 그럼 1,000만 원 차감하고요. 그러면 2억에서 3천을 차감한 거니까 과세소득은 1억 7천. 1억 7천의 세율이 30%니까 여기서 곱하기 0.3 하시면 돼요. 계산기 눌러봐야 나오는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계산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계산 문제일 때는 항상 세전에서 계산한다고 딱 생각해요. 자, 계산 문제에서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주된 목적은요. 계산 문제에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목적은 세후를 구하려고. 그죠? 그럼 세후를 구하려고 한 거라면 당연히 세전은 나와 있어야죠. 세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구하면 차감하면 그게 세후가 되는 거니까. 그 계산 문제에서는 세전에서 주로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론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OX 결정해봐요.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오, 이건 기출지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자, 다시 OX 결정합니다.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영업소득에서 원금을 가산한다. X.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영업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전현금 수지에서 원금 상환액을 차감한다. X. 그런 식 형태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의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더한다 뺀다를 바꾸든지 그렇게 장난칠 거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해요. 순위하고 세원을 기억하시라고. 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편안하게 계시죠? 그 피곤하시면 우리 책상 왼쪽에 보시면 버튼이 조그만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면 의자가 뒤로 싹 이렇게 누워질 겁니다. 눌러봐요, 그 버튼을. 왼쪽에 있는 거. 저 표정은 무슨 표정일까? 하품. 눌러봐라니까, 그게 버튼. 그럼 45도로 쭉 뒤로 넘어갈 겁니다. 자, 1번 또 다른 질문. 자,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풀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일단 먼저 푸세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2번은. 예, 시작합시다. 그냥 주관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과정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계산기를 눌러서 결론을 좀 도출하는 식으로
하세요. 이번 답이 놓으신 분은 불러주세요. 예, 얼마요? 324만 원. 324만 원 나왔고 또요. 320, 252만 원, 252만 원 나왔고요. 또 다르게 270만 원 옵니까? 270 나왔고요. 아, 이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계산기가 달라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계산기 만든 회사가 다 달라서 결론은 다를 수 있으니까. (222만 원).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문제 보시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칠판. 순영업 소득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구한다고요? 가능조소득.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뭘 보라고요? 임대차 조건을 빨리 찾아요. 임대차 조건을. 1번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번 문제는 호당 임대료 이렇게 말했는데 2번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연평균 임대료가 단위당 5,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는 임대 가능 호수, 방의 개수가 나왔는데 2번은요 면적이 나왔네요. 연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800.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800 곱하기 5,000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 봐요. 유효 임대 면적 비율. 유효라는 말은 실제로, 그러니까 연면적은 1800인데 실제로 임대가 가능한 것은 80%밖에 안 된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쭉 부르세요. 1800 곱하기 0.8 곱하기 5000. 계산기 눌러요. 그게 가능조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차감하자고요? 공실. 공실 찾으세요. 10%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기 0.9 치세요. 그럼 0.9 하면 놓은 금액의 이름이 유효총소득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뭘 차감하실 겁니까? 예, 영업 경비. 경비율이 나왔네요. 50%가 비용이래요. 그럼 나머지 50%가 수익이니까 곱하기 0.5를 치세요. 그럼 놓은 금액의 이름이 뭐죠? 그게 순영업소득.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부채 상환액을 고려하시면 안 돼요. 부채 상환액을 고려해버리면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 거니까. 자, 계산기 얼마라고 말을 합니까? 324만 원요. 예, 324만 원. 다음 3번 문제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내용들은 공이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료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죠? 근데 주어진 자료에서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유효 총소득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우리는 빨리 유효 총소득하고 순영업 소득이 어떤 관계인지를 빨리 설정해요. 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효에서 영업 비용을 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용 항목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럼 그 중에 영업 비용 삭제 항목이 어딘가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다 제외한 나머지가 비용이니까 그 나머지만 차감시키면 돼요. 7,500 땡, 7,200 땡, 예? 5,500 땡, 응? 5,200 오케이. 자, 봅시다. 별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머릿속에 그립시다. 오세요. 자, 수도, 계산 수도. 칠판 그림 보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것. 영업비용 삭제 항목 떠올리세요. 칠판 안 보기. 공실부터 시작.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한번 찾아봅시다. 유지관리비는 삭제 항목 중에서 없었네요. 그럼 얘는 비용. 화재보험료, 얘도 비용. 소득세가 있네요. 얘 삭제죠. 얘는 삭제. 수도료 비용, 전기료 비용, 재산세 비용, 그리고 부채 서비스세 삭제.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소득세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없어지면 나머지를 다 합치세요. 얼마인지. 나머지 항목을 다 합쳐요. 비용이 얼마인지. 4,800만 원 됩니까? 그럼 1억에서 4,800을 빼면 5,200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들 계산 문제입니까? 이론 문제입니까? 그래, 다 이론입니다. 1번이든 2번이든 전부 다 이론 문제. 그러니까 이론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자, 넘기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자료 해석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개론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다 찾아내시면 80점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답이 나오면 불러주세요. 얼마요? 2,656만 원. 자, 하나 나왔습니다. 2,656만 원. 다른 분 답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얼마요? 2006 2000 말해. 2816만 원요? 2896만 원. 막둥이는 얼마 나왔습니까? 2584. 2584. 자, 또 3천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시작해 봅시다. 자, 계산기 세팅하고요. 0으로 만들고. 자, 세후입니다. 가능 총소득은 4,800이니까 4,800 치세요. 공실이 몇 프로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곱하기 0.95. 하면 놓은 금액의 1원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 거기서 뭘 차감하실 겁니까? 영업비용. 자, 영업비용 찾아봅시다. 동의어, 영업경비 있다, 그죠? 그럼 거기서 240만 원 차감하세요. 차감하면 놓은 금액의 1원. 예, 순영업 소득. 거기서 뭘 차감하실 거죠? 원리금 상환 부채 서비스액이죠. 근데 1번 문제하고 비교해 봐요. 앞페이지 넘겨서 1번 문제하고. 1번 문제는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4번 문제는요.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쳐야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차감하셔야 돼요. 지금 계산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1,000만 원을 차감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3,320. 걔가 이름이 뭐죠? 자, 그럼 여기 다시 계산해 봅시다. 3,320만 원이 세전. 원금은 더하랍니다. 원금 얼마죠? 200. 그럼 200원 더하고요. 대체 충당금은 없죠? 그럼 고려할 필요 없고. 감가가 200 차감하면 과세소득은 3,320. 세율은 20%입니다. 곱하면 664 나오네요. 664. 그러면 3320에서 664를 차감하면 그게 세후 2,656만. 자, 다시 확인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 난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1분 이내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리면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계산 문제는 얘네들보다 다 쉬워요. 계산 문제 중에서 난이도 가장 높은 파트들이니까. 5번은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감정평가사에도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으로 1차에 들어간 지가 이제 2년 됐습니다. 자, 거기서 나왔던 문제인데 5번은 뭐 훨씬 쉽겠네요. (5번은) 얼마가 나옵니까? 자, 5번 문제 빨리 계산합니다. 900만 원이라고 놓으신 분들은 맞아요. 자, 계산 안 하신 분들도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5번 문제 해봅시다. 세전이 나와 있으니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네요. 대체 충당금 더하고 원금 상환액 더하고 감가상각액 빼면 나오는 게 과세소득. 그게 얼마죠? 4,500만 원 곱하기 20%. 그러면 900만 원. 6번 절겨 놓는 스타일입니다. 답 찾으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답만 찾으세요. 5초 후에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초 남았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자, 손 올릴 준비해요. 자, 손가락 펴고요. 자,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시작. 오케이. 정답 많이 나왔네. 5번입니다. 5번. 자, 봅시다. 즐겨 놓는 스타일입니다. 순영업 소득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럼 오세요. 순영업 소득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필요한 항목이에요.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건 두 가지겠네요. 부채하고 소득세하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무엇과 무엇으로?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5번에 보니까 이자 비용. 부채 서비스액에 있는 이자를 말하니까 얘가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는 필요 없는 거죠. 나머지 네 가지 항목들이 뭔지 한번 따져봅시다. 1번에 임대료 수입은 뭐죠? 임대료니까 가능총소득이고, 그 다음에 공실 나와 있고, 3번에 주차료 수입은요? 기타 소득이고, 4번에 화재보험료는? 영업비용. 이렇게. 그럼 연습 조금 더 해봅시다. 순영업 소득 자리에 세전 현금 수지를 대입해 볼게요. 순영업 소득 자리에 세전 현금 수지를 대입하겠습니다. 답 찾아보시죠. 5초, 1초. 답은 몇 번? 없다. 그죠? 없다. 그 자리 세전 현금 수지가 들어가면 세금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순영업 소득 자리에 유효 총소득을 대입할게요. 유효 총소득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답은 4번, 5번. 그죠? 4번, 5번. 그렇게 출제된다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놓으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숙제 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오늘 한 내용 동영상 1회독 할 것. 아시겠습니까? 동영상 1회독을 통해서 문제 한 번 더 검토할 것. 그리고 다음 주 아침에 오시면 1일 노트에 데일리 스터디에 계산 문제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괜찮을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나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안 보면 다 사라지니까. 자, 내년 9월까지 시험 치기 직전까지 더 이상 난이도 높일 것도 없고 낮출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분은.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것도 없어요. 이미 손댔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몸이 인지하면 오래 간답니다. 머리로 인지하지 마시고 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달락 끝났고 여기까지 두 문제. 계산 한 개, 이론 한 개, 두 문제. 자, 머리 맑게 합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뭔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자, 머릿속에 그리려고 하세요. 가지고 있는 빌딩 100% 임대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 가능 총소득. 임대 안 되었다. 공실. 근데 그 계산 문제로 놓을 때 또 어떻게 놓는지 떠올려봐요. 보통 공실률이 몇 프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공실률을 일반적으로 5%로 잡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대체로 5%,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임대는 되었지만 임대료를 못 받았다. 임대료 외적인 수익들. 가감 조정하면 두 번째 수익은 유효 총소득 이꼴 영업수익. 따라서 마이너스 영업비용하면 세 번째 수익은 순영업 소득이란 총자본 수익. 총자본은 자기 자본 더하기 타인 자본. 남의 돈은 상환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네 번째 세전현금 수지란 자기 자본 수익. 세전이니까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하면 마지막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익숙해지시면 얘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 문제를 떠올려요. 공실률이 뭐 10% 5% 이렇게 주어지더라. 영업 비용도 나오지만 동의어들도 같이 나오더라.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인데 어떨 때는 원금 나오고 이자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같이 나오기도 하더라.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알면서 실수하고 틀려버립니다. 그리고 영업소득세는 또 어떻게 구한다 이런 것들. 자, 다시 들어갑니다. 디테일하게. 영업비용, 동의어 들어갑니다. 영업비용부터 시작. 영업비용. 부채 서비스액 동의어 가겠습니다. 부채부터 갑니다. 시작. 저당 지불액 어떻게 구하죠? 부채 서비스액은 어떻게 구하죠? 똑같아요.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똑같은 동의어들인데. 근데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는 저당 대부액, 하나는 저당 지불액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출제하기가 용해요. 왜? 단어들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주로 이제 포커스를 두고 기억해 두자는 거고요. 다음 영업비용 삭제 항목 보지 마시고요. 위에서부터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영업소득세, 수독 세분화시키세요. 네 번째 감가상각비를 기억하시되 얘도 같이 좀 기억하는 걸로 합니다. 상각전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개론에서는 출제 안 되었다 그러면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얘도 한 번만 출제되고 나면 안 나올 텐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각전 순영업소득이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적 업무비, 소유주 급여 및 인출금. 그럼 6개만 있느냐?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 6개 정도만 기억하면 답 찾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영업소득세, 순영업소득하고 세전을 같이 놓고 가는 겁니다. 자, 같이 놓고 공통적으로 플러스 항목은 대체 충당금,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항목은 각각 하나만 순위, 세전,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는 차감한다. 세전에서 원금은 가산한다. 자, 다시 그림 보시고 그 내용 다시 머릿속에 그립시다. 우리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완전 소련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가 대내기지 않습니까? 쉬워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제한테 하세요. 모르는 짝꿍한테 물어서 서로 다 모르면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뭐 물어봐요. 뭐 어느 부분 해결했다고요? 모르는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대단한 일인데. 자, 오세요. 이 단어는 안 쓰고 싶은데 말입니다. 공식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의미 전달 때문에 쓰겠습니다. 제가 공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해요. 공식을. 그래서 안 쓰고 싶은데 미국 애들은 공식이라는 단어보다는 흐름이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뭐 걔네들은 공식화 시키는 게 아니죠. 일본 애들이 다 공식화 시킨 건데 대략 한 60개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10개가 나왔습니다. 보통 7개에서 11문제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를 풀려면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60가지 공식을 지금 다 설명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각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을 먹었답니다. 먹은 비율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전체 사과에 대한 먹은 것. 이게 모든 공식의 기본적 방법이에요.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간다. 먹은 비율 그랬으니까 먹은 걸 올리고 분모는 기준.
모든 공식은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가고 분모에는 기준. 공식은 암기하는 것 아닙니다. 공식은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식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한다고 덤비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도중에 딱 손들고 포기합니다. 공식은 절대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공식은 무조건 만드는 겁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이거 하니까 사진 다시 찍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 들어갔으니까. 율로 끝나거나 무슨 지수로 끝나면 분수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이라는 것은 분수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분수로 했고, 알고자 하는 게 총 자본입니까? 수익입니까? 그럼 알고자 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고, 그럼 총 자본은 분모로 가면 돼요. 그럼 분모는 총 자본 수익이다, 그죠?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수익?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기억할 게 순영업 소득과 총자본 수익이 동의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합시다. 총자본 수익률은 계산 문제로 놓기는 좀 그래요.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놓는다면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고, 절겨 놓는 게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율로 끝났으니까 분수 형태로 만들면 되고, 부르세요. 부모부터. 자기 자본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블랭크 채우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요. 그럼 세전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래서 순영업 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용이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오늘은 공식 10개 할 겁니다. 2개는 끝났습니다. 8개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쉬었다가 8개를 더 할 건데, 자, 오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난생 처음 보는 것도 얼마든지 끼워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알고자 하는 거는 올라가고 분모에는 기준이니까 얘들아 수학 공식 외울 거 없고 만드는 연습에 애들한테는 안 돼요. 애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어려운 걸 공부하기 때문에 미분적 분해에서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분수 형태일 때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입력했습니까? 예. 여기까지. 머리 맑게 합니다. 어디 갈 준비합니까? 머리 맑게 해라니까. 몸 풀어요. 다시 하나씩. 자, 뭐 10번째 하는 겁니다. 상가 100% 임대되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거야 라고 예상하는 돈. 임대가 안 됐다. 임대는 되었는데 임차인이 야밤 도주해버렸다. 임대료 외적인 수익. 가감 조정하면 2번째. 유효 총소득이란. 따라서 마이너스 하면 3번째 수익은 영업수익 마이너스 영업비용은 순영업. 항상 순은 마이너스의 뜻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3번째 수익이 순영업소득 이꼴 총자본 수익. 여기서 총자본 수익률이 하나 나옵니다. 자, 차감하면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4번째 수익은 세전현금 수지 이꼴 자기자본 수익 마이너스 영업소득세 하면 5번째 영업비용 영업비용 떠올립니다. 영업비용 동의어 들어갑니다. 영업비용부터 시작. 영업비용 삭제 항목 제목부터 시작. 영업비용 삭제 항목 열가세요. 영업소득세 세분화시킵니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동의어 가겠습니다. 부채부터 갑니다. 시작. 다음 영업소득세 구하러 갑니다. 둘을 동시에 단합구 머릿속에 설정해요. 하나씩 하지 말고요. 불편하니까. 공통적으로 플러스 항목에는 대체 충당금,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항목에는 감가상각비, 각각 한쪽에 들어가는 게 결론은 포인트입니다. 계산이든 이론이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순위 세원,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는 빼고 세전에서 원금은 더하고. 잘했습니다. 자, 보지 마시고 총자본 수익률은 율자 붙였습니다. 분모부터. 총자본에 대한 순영업 소득 분자부터요. 순영업 소득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 분모 분자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시험 문제가 둘 다 나오기 때문에. 다음 자기자본 수익률 분모부터요. 세전현금 수지 분자부터 갑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문제는 맞췄습니다. 두 문제 맞췄으니까 이장 두 문제면 몇 점입니까? 5점 확보했습니다. 5점 확보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5점 더 합시다.